안녕하세요. 따끔닥터 송치훈 원장입니다. 원장님, 스킨 보톡스와 일반 보톡스 이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이게 두 시술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스킨 보톡스와 일반 보톡스. 보톡스는 기본적인 역할은 같은 일을 하는데 용량과 좀 강도를 조절하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사실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스킨 보톡스와 주름 보톡스, 그리고 근육을 줄여주는 보톡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당연히 근육을 줄여줄 정도의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가 가장 용량도 많이 들어갈 거고 가장 진한, 가장 강한 효과고, 주름이 좀 덜 생기게, 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는 중간 정도, 그보다는 조금 더 약한 효과를 주는 거고, 스킨 보톡스는 그보다 더 약하게 희석을 해서 좀 더 얇은 층에 놔주는 건데, 얕은 층에 놔줬을 때 피부에 좋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약간 깊게 들어갔거나 용량이 과하게 들어가면 주름 보톡스의 효과까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약간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놨을 때 우리가 마비가 안 되는 부분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서 그걸 잘 주의해서 놔야 된다. 결국은 농도의 차이, 주입 깊이의 차이로 효과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스킨 보톡스와 일반 보톡스 제품이나 그런 거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톡스의 제품의 차이는 결국은 브랜드의 차이로 지금 구분져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품의 차이는 결국에 그 균주가 어디서 왔느냐가 좀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톡스가 화학 무기인 건 아시죠? 보톡스는 화학 무기입니다. 치사량을 사람한테 주입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균주를 이동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게 하겠죠. 그래서 그 균주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송이, 엄청 큰 소송도 있고 했어요. 회사 간에 너네 균주가 우리 거였다, 사실은 이런 내용, 이런 것들로 이제 소송도 있기도 했는데, 결국은 믿을 만한 브랜드의 그 보톡스가 어떤 출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것들이 효과가 좀 좋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균주의 단백질의 숫자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성이 좀 잘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의 개수가 좀 적은 보톡스가 조금은 내성이 좀 덜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제품을 잘 아신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어떤 제품이 안전하고 어떤 제품이 내성이 좀 덜 생길까에 대해서 좀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이 스킨 보톡스와 일반 보톡스 간의 지속 기간도 차이가 있을까요? 지속 기간이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희석을 일반 보톡스의 2배로 희석을 하거든요. 물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보톡스는 한 병 보톡스 100유닛에 2.5cc의 물을 섞는다면 스킨 보톡스는 100유닛에 5cc를 섞습니다. 그래야 주름 보톡스처럼 얼굴을 마비시키는 정도의 과한 효과가 안 나오고 적당하게 피부만 반짝반짝해주고 모공을 좀 수축해주는 효과만 주게끔 만들기 때문에 결국 2배를 희석했으니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주름 보톡스의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1달 반에서 2달. 주름 보톡스가 3개월에서 4개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스킨 보톡스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킨 보톡스는 결국에 주름 보톡스에서 해결하지 못한 피부의 아주 작은 주름이나 울퉁불퉁한 피부결, 그리고 모공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 보톡스라는 건 어디죠? 우리가 가장 강하게 미간, 이렇게 인상을 크게 쓰는 근육이잖아요. 이렇게 이마, 눈가, 미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름 보톡스라고 하잖아요. 안 움직이게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아주는 거를 얼굴 전체에 잡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을 하나도 웃지도 못하고 밥 먹을 때 입도 비틀어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희석을 해서 아주 얕은 층에, 깊은 근육이 아닌 피부층에 놨더니 어떻게 됐더냐, 모공 주변에도 아주 작은 근육들이 있거든요. 모공을 수축하고, 땀도 그렇잖아요. 땀샘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땀샘 주변에 근육이 수축해서 땀이 짜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땀도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공도 모공 주변에 근육들이 있어서 그런 근육들이 다 미세한 영향을 주는데, 그런 아주 작은 근육들을 마비시켜서 전체가 고르게 편안해지는 거죠. 피부층에 고요가 오는 거죠. 피부의 투명층이 그러면 투명해지고 모공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땀도 좀 덜 나는 효과가 생기면서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약간 건조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반짝반짝해지고 피부가 좀 평온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피부
얼굴 전체에서 주름 빼고 피부의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 보톡스를 희석해서 얼굴 전체에 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외에서 한여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굴에 맞으려고 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아,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땀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이마라고 하잖아요. 이마에 이마 보톡스를 하면은 땀이 덜 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땀샘의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는 땀이 정말 많이 났었는데 나는 주름 때문에 보톡스를 했는데 땀이 덜 나네. 난 그런 효과까지 있는지 몰랐네. 너무 편하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나는 땀이 많이 나니까 이마에 보톡스를 하겠어요라고 목적으로 오시는 분 거의 없긴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시술을 같이 맞아도 되나요? 그럼요. 주름 고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스킨 보톡스 이렇게 맞으시면 되죠. 스킨 보톡스는 아주 과하지 않게 여기는 그 대신에 훨씬 더 소량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바깥 라인을 더 영양을 많이 놔도 되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용량을 조금씩 줄어드는 용량으로 가야 됩니다. 얼굴 전체에 입 주변이나 턱 끝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 스킨 보톡스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큰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름 보톡스 효과가 나버리는 경우죠. 안 웃어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그런 경우가 가장 큰 부작용이기 때문에 실수로 깊게 놓거나 많은 양이 주입되지 않게 세심하게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술을 해주시는 주치의 그런 테크닉도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피부에서 진피층에 정확하게 진피층은 피부의 전체 층 중에 가장 얇고 단단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단한 부분에 억지로 넣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돼요. 진피층은 아래층이 딱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볼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킨 보톡스를 놨는데 볼록해지지 않고 약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지방층은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이잖아요. 단단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이 들어가면 지방 쪽으로 촥 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름 보톡스의 효과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조직에 놨을 때 위쪽으로 볼록해지는 거를 우리가 보통 말씀하시죠. 우리 옛날에 엠보싱 화장지 때문에 엠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단어가 저는 참 재밌어요. 사실은 피부과적인 표현으로는 파퓰이나 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약간 이제 하얗게 싹 올라오는 거,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를 예전에 엠보싱 화장지라고 처음에 그런 거 없을 때 갑자기 엠보싱 화장지가 나왔는데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엠보라고 사실 요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엠보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옛날 그 화장지가 생각나면서 이 사람들 옛날 그 엠보싱 화장지를 알면서 말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죠. 갑자기 또 엄한 얘기했네. 엠보싱 화장지가 나왔을 때 너무 좋아, 너무 잘 닦이고 신문지 쓰다가 그러면 원장님 지금 해주신 거 외에 실제로 원장님이 진료하시면서 뭔가 좀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거 조금 생각하시는 거 없어요? 지난달에 여행 가시기 전에 따님이 너무 예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한 70대 분이 오셨는데 스킨 보톡스 제가 신경 써서 해드렸는데 결국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킨 보톡스를 아주 조심스럽게 했는데 입가주름을 너무 신경을 쓰여 하셔서 여기를 좀 많이 놔달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놓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래 한 방 더 놔드리자 했는데 여행 가시기 전에 입이 삐뚤어졌다고 오신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고주파도 해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여행 가서 입을 못 벌리고 잘 웃지도 못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계속 오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죄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원래 의사들이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내 루틴에서 벗어난 시술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지인이 와서 뭔가를 정말 잘해줘야 되는 상황에 내 루틴에서 벗어난 과한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항상 루틴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그분이 저한테 어떤 부탁한 게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니까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한 2달 전에. 어쨌든 그래도 관계가 좋아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입 주변은 정말 조심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원장님.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 거는 최대한 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요구를 과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놔달라. 많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이 놔주세요. 저 다시 못 오니까 많이 놔주세요. 리터치 못 오니까 많이 놔주세요. 근데 제가 대답은 예 하고 많이 안 놓죠. 정리하자면 보톡스를 크게 2가지 또는 3가지로 나누는데
얼굴에 큰 주름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인상을 내가 너무 많이 쓰고 굵은 주름이 잡혀서 더 이상 더 심해지지 않게 내가 여기를 고정을 하고 싶다, 안 움직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주름 보톡스를 맞으시면 되고, 얼굴 전체가 조금 울퉁불퉁한 잔주름이라든지 미세한 잔주름이 보이고 모공이 좀 신경 쓰이고 좀 더 반짝반짝한 피부를 갖고 싶다, 그리고 급하게 내가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피부가 갑자기 좀 빠르게 좀 좋아지는 어떤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스킨보톡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스킨보톡스가 여러 방의 주사를 한 번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피층에 맞는다는 게 굉장히 통증이 있어요. 피부에 엠볼을 만든다는 게 아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통증 부분은 감안을 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